전쟁입니다. 총알 없는 전쟁. 협상장에서 펜촉이 칼이 되고 동사 하나가 조 단위 돈을 가릅니다. 세계는 빨리를 외쳤고 한국은 제대로를 골랐습니다. 박수받는 나라와 계약 챙기는 나라. 막혔을 때 더 무서운 나라. 느릴 때 더 강한 나라. 관세라는 회초리를 지렛대로 바꾸는 자들. 10년 뒤를 보는 싸움. 지금 펼쳐집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에단 콜드웰입니다. 61 영국에서 태어나 30년 넘게 무역 협상장을 떠돌았죠. 사람들은 중재자라 부르지만 제 일은 간단합니다. 계약서 한 장에 담긴 동사 하나가 10년을 가른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인천공항 라운지 구석 커피 향이 희미하게 감돌고 있었습니다. 도쿄행 비행기까지 1시간. 저는 낡은 가죽 노트를 펼쳤어요. 펜을 들자 손끝에 무게가 느껴졌죠. 세 단어를 천천히 적었습니다. 속도, 동지, 우회로. 이번 건의 전부였습니다. 속도는 눈에 띄지만 위험을 한 곳에 몰아요. 통제는 느리지만 리스크를 나눕니다. 우회로는 막힌 문 대신 다른 길을 찾는 거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뉴스 알림이었어요. 선서명설 재부상, 조기 타결 가능성. 선서명설이란 건 계약서에 먼저 사인하고 세부 내용은 나중에 채우자는 방식입니다. 빠르게 보이지만 빈칸투성이 약속이죠. 저는 화면을 끄고 종이컵을 들었습니다. 미지근한 커피가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소문은 요란하지만 진짜는 조용히 움직인다는 걸 30년이 가르쳐줬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떴습니다. 서울 통상팀에서 보낸 짧은 문장. 세부 쟁점 다수 장기전 가능. 장기전이란 표현을 보는 순간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세부 쟁점이란 건 돈을 누가 쓰느냐, 언제 쓰느냐, 어떤 권한으로 쓰느냐 같은 문구 하나하나를 뜻합니다. 한국이 속도전을 거부한다는 신호였죠. 저는 노트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펜촉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작게 울렸어요. 세 번째는 메신저였습니다. 뉴욕에 있는 옛 동료 케빈이 보낸 거예요. 한국도 곧 따라올걸? 익숙한 압박이었습니다. 일본이 빨리 결정했으니 한국도 서둘러야 한다는 그런 시선이죠.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봤어요. 활주로 위 비행기 한 대가 천천히 제자리를 잡아가더군요. 급하면 사고가 납니다. 느리면 안전해요. 한국은 그 차이를 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노트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지연은 실패가 아니다. 잉크가 종이에 스며들었어요. 느림은 검증의 다른 이름이고 복잡함은 분산의 다른 말입니다. 오래가는 계약은 빨리 쓰이지 않아요. 탑승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고 가방을 들었죠. 도쿄에서 누군가는 속도를, 서울에서 누군가는 규칙을 꺼낼 겁니다. 결과는 아직 모르지만 방향은 보였어요. 펜을 가방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박수보다 계약을 고른다. 게이트로 걸어가는 동안 그 세 글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속도, 통제, 우회로. 이번 판의 승부처였죠. 도쿄의 호텔 회의실은 냉방이 세게 틀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재킷을 걸치고 탁자 앞에 섰어요. 오후 2시 햇빛이 유리창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오더군요. 탁자 위엔 두 장의 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왼쪽은 현금형, 오른쪽은 성과 연동형. 같은 협력이지만 완전히 다른 그림이었죠. 현금형은 단순했습니다. 지금 당장 큰 돈을 주겠다. 일시불처럼 한 번에 금액이 눈에 띄어요. 언론에 내보내기 좋고 시장에 신호를 빨리 보낼 수 있습니다. 보너스 같은 거죠? 빠르게 터지고 크게 들리고 확실히 보입니다. 성과 연동형은 복잡했습니다. 이익이 나면 함께 나누자. 연금처럼 나눠서 받는 방식이에요. 투자한 돈이 실제로 수익을 낼 때마다 일정 비율을 돌려받는 구조죠. 느리지만 오래 갑니다. 계산이 복잡하고 숫자가 작아 보이지만 10년 단위로 보면 금액이 뒤집힐 수 있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캐런 블레이크가 들어왔어요. 미국 재무라인 조율가 55. 그녀는 항상 단정한 회색 정장을 입고 말은 부드럽지만 핵심은 단단하게 박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에단, 시장은 확신을 원해요. 캐런이 현금형 문서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빨리 크게 보여줘야 투자자들이 안정감을 느껴요. 속도가 신뢰를 만듭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성과 연동형 문서를 집어들었어요. 속도는 신뢰를 만들지만 통제는 지속을 만듭니다. 캐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통제요? 네. 돈을 누가 쓰느냐, 언제 쓰느냐, 어떤 기준으로 나누느냐. 이 세 가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겨요. 현금형은 지금 큰 숫자를 주지만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추적하기 어렵습니다. 캐런은 잠시 침묵했어요. 창밖을 보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워싱턴은 결과를 원해요. 사진 한 장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결과를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은 속도를 외치고 서울은 표준을 더듬는다는 걸요. 빠른 합의는 언론 브리핑에 좋지만 느린 검증은 계약서에 좋습니다. 사진은 오늘을, 계약서는 10년을 담아요. 서울 쪽 반응은 어때요? 캐런이 물었습니다.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아침에 받은 메시지를 떠올렸어요. 세부 쟁점이 많다고 하더군요. 집행권, 성과 배분 비율, 감사 체계, 한 줄 한 줄 확인하고 있습니다. 캐런은 팔짱을 꼈습니다. 그러다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나누는 겁니다. 저는 성과연동형 문서의 한 문단을 가리켰어요. 이 조항을 보세요. 투자 수익이 발생할 경우 양측이 합의한 비율로 분배한다. 이익이 없으면 안 줘도 돼요. 이익이 나면 같이 나눕니다. 손실 부담이 분산되는 구조죠. 캐런은 문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그 문단을 천천히 훑더군요. 하지만 시간이 걸려요.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시간을 사는 나라예요. 저는 노트에 적어둔 문장을 꺼냈습니다. 따라쓰기가 아니라 양식 만들기를 택하는 나라죠. 캐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양식이요? 네. 일본은 현금형을 골랐어요. 빠르게 합의하고 크게 발표했죠. 한국은 다릅니다. 똑같이 따라하지 않아요. 자기 나라에 맞는 틀을 만들려고 합니다. 성과 연동, 투자처 통제, 감사 장치. 이게 나중에 다른 나라들의 표준이 될 수도 있어요. 캐런은 팔짱을 풀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표준을 만들려면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두 문서를 나란히 놓았어요. 현금형은 스냅샷이에요. 찰칵 한 장으로 끝납니다. 성과형은 영화죠. 여러 장면이 이어지고 결말은 나중에 나옵니다. 캐런은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펜을 꺼내 현금형 문서에 뭔가를 적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워싱턴과 서울, 속도와 검증, 사진과 계약서, 두 그림이 같은 탁자 위에 놓여 있었지만 가리키는 방향은 달랐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한국은 따라쓰기가 아니라 양식 만들기를 택한다. 캐런이 고개를 들었지만 저는 이미 문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왔을 때는 저녁 6시였습니다. 저는 재킷을 벗어 의자에 걸치고 책상 위에 노트북을 펼쳤어요. 화면이 켜지자 푸른 빛이 어두운 방을 채웠습니다. 사람들은 금액만 봅니다. 200억, 300억, 큰 숫자가 나오면 박수를 치죠. 하지만 저는 다른 걸 봐요. 지급 시간표, 돈이 언제, 누가, 어떤 권한으로 움직이느냐. 그게 판을 가릅니다. 노트북에 2개의 스프레드 시트를 띄웠습니다. 왼쪽은 일본 모델, 오른쪽은 한국이 검토 중인 안이었어요. 숫자들이 가지런히 정렬돼 있었지만 제 눈엔 완전히 다른 그림으로 보였습니다. 일본 안 255억 곱하기 8년, 한 번에 큰 금액을 받고 8년 동안 나눴습니다. 깔끔해 보이죠? 하지만 문제는 집행권이었어요. 돈을 쓸 권한이 한쪽에 몰려 있었습니다. 투자처를 정하는 것도 성과를 측정하는 것도 전부 한쪽 손에 쥐어져 있었어요. 한국 안 150억에서 200억 곱하기 10년, 액면가는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르죠. 성과가 나올 때마다 추가 지급이 붙어 있었어요. 이익이 목표치를 넘으면 비율이 올라가는 구조. 느리지만 리스크가 나뉘어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뉴스 알림이었어요. 타결 임박, 이번 주 내 발표 가능성. 저는 알림을 끄고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타결 임박. 이 말은 심리전입니다. 빨리 결정하라는 압박이죠. 언론에 흘려서 시장의 기대를 만들고 협상 테이블에 시계를 올려놓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요. 서두르세요. 그런 메시지예요. 저는 서울에서 온 메일을 열었습니다. 박지환, 한국통상전략 실무책임자. 49 조용하지만 단단한 사람이었죠. 메일은 짧았습니다. 애단, 이견이 여전히 많습니다. 집행권 배분, 성과 측정 기준, 감사 주기. 3가지 모두 합의 안 됐어요. 속도보다 정확성을 우선합니다. 저는 메일을 읽으며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걸 느꼈어요. 서울은 속도를 빼버린 겁니다. 타결 임박이라는 심리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신호였죠. 노트북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계산기를 꺼내 두 안을 비교했어요. 일본 안 255 곱하기 8, 총 2040억, 8년 동안 매년 균등 분할. 간단합니다. 하지만 투자 실패해도 돌려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 한 번 주면 끝입니다. 한국 안 기본 150 곱하기 10, 1500억. 하지만 성과 달성 시 추가 지급이 붙습니다. 목표 100% 달성하면 20% 추가, 150% 달성하면 40% 추가. 최종 금액은 2천억을 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과가 없으면 기본 금액만 줍니다. 차이는 명확했습니다.
일본화는 확정 지급, 한국화는 조건부 지급. 겉으로 보이는 숫자는 일본이 크지만 실제 효율은 한국이 높을 수 있었어요. 저는 계산기를 덮고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속도전 수용 가능성 낮음. 책상 위 물컵을 들어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미지근했어요. 창밖으로 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화면 속 숫자들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사람들은 2040억과 1500억을 비교하며 일본이 더 많이 받았다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그건 겉값이에요. 진짜 승부는 지급 주기와 통제권에서 갈립니다. 지급 주기가 짧으면 압박이 커요. 빨리 써야 한다는 조급함이 생기죠. 투자처를 신중히 고르기보다 일단 쓰고 보자는 식이 됩니다. 지급 주기가 길면 천천히 검증할 시간이 생겨요. 이 프로젝트가 정말 수익을 낼지, 10년 뒤에도 유효할지 따져볼 여유가 생깁니다. 통제권은 더 중요했습니다. 돈을 주는 쪽이 투자처를 정하면 받는 쪽은 선택권이 없어요. 여기 써라고 하면 거기 써야 합니다. 하지만 양쪽이 합의해서 정하면 협의 테이블이 생깁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에게 맞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기회가 생기죠.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캐런이었어요. 짧은 문자였습니다. 속도 조절 중이라는 소식 들었어요. 의도적인가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의도적입니다. 캐런의 답이 빠르게 왔어요. 이유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한국은 단타가 아니라 장타를 칩니다. 화면 너머로 캐런이 무슨 표정을 짓고 있을지 상상이 갔어요. 아마 미간을 찌푸리고 있겠죠. 저는 노트북을 끄고 의자에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한국은 빨리보다 오래를 산다. 지급 시간표는 숫자보다 무섭습니다. 금액은 눈에 띄지만 시간표는 뼛속까지 스며들어요. 8년짜리 약속과 10년짜리 약속은 다릅니다. 확정 지급과 조건부 지급은 완전히 다른 게임이에요. 서울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뺐고 시간표를 붙들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도쿄 시내 한 카페에서 누르파디를 만났습니다. 말레이시아 통상차관, 43. 그는 언제나 밝은 미소를 지었지만 협상 테이블에선 한 글자도 쉽게 양보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에단, 오랜만이네요. 누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어요. 테이블 위엔 이미 서류 몇 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관세 이야기 들었어요? 누르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국 쪽 압박이 세다고 들었습니다. 차와 철강에 관세를 올린다는 얘기죠? 맞아요. 누르는 서류 한 장을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한국 자동차 20% 관세, 철강은 25%. 직격탄이에요. 저는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했어요. 한국산 차 한 대당 관세가 200만 원 가까이 붙는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한 방에 날아가는 수준이죠. 그런데요. 누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한국은 가만히 앉아있지 않더군요. 어떻게요? 누르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관세 인하 협상을 시작했어요. 자동차 부품 관세를 10%에서 5%로 낮추자고요. 그리고 현지 생산 공장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한국 자동차 회사들이 말레이시아의 조립 라인을 늘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부품은 한국에서 보내고 조립은 말레이시아에서 하고 완성차는 동남아 전역으로 파는 구조였죠. 재수출 루트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정확해요. 누르가 웃었습니다. 미국이 막으면 동남아로 돌아갑니다. 관세 낮은 곳에서 만들어서 관세 없는 곳으로 팔아요. 한쪽이 막히면 다른 문을 여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고 간단한 그림을 그렸어요. 한국에서 부품이 출발해 말레이시아로 가고 거기서 조립된 차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로 뻗어나가는 화살표였습니다. 유럽은 어때요? 제가 물었습니다. 누르는 세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유럽 판매가 완충 장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밀리는 물량을 유럽으로 돌립니다. 체코 공장을 증설하고 독일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더군요. 저는 서류를 읽으며 감탄했습니다. 한쪽에서 눌리면 다른 쪽에서 밀어내는 구조였어요. 미국이 관세로 문을 닫으면 동남아와 유럽에서 문을 열어요. 압박을 받아도 손실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방산도 엮여 있어요. 누르가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한국산 방산 장비 도입을 검토 중이에요. 자동차 공장이 들어오면 방산 협력도 같이 붙는 구조죠.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민수로 길을 내고 방산으로 문을 고정시키는 거네요. 그렇게 볼 수 있죠. 누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동차 공장은 일자리를 만들고 방산 계약은 정부 간 신뢰를 만듭니다. 둘이 함께 움직이면 관계가 단단해져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 거리에 차들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 차들 중 몇 대는 한국산일 겁니다. 미국에서 관세를 맞아도 다른 곳에서 팔리고 있는 차들이죠. 관세는 회초리처럼 보이지만 제가 말했습니다. 잡는 손이 바뀌면 지렛대가 되는군요. 누르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맞아요. 한국은 맞는 걸 피하지 않아요. 대신 맞으면서도 버는 방법을 찾죠. 미국에서 20% 맞으면 말레이시아에서 10%를 아낍니다. 동남아에서 물량을 늘리고 유럽에서 가격을 올려요. 손실을 여러 곳에서 메우는 겁니다.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한쪽 막히면 다른 문 연다. 누르가 제 노트를 흘끗 봤어요. 좋은 문장이네요. 한국을 정확히 표현한 것 같아요.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류를 다시 펼쳤어요. 숫자들을 따라가며 계산했습니다. 미국 관세로 인한 손실, 말레이시아 관세 인하로 얻는 이득, 동남아 재수출로 회복하는 물량, 유럽 판매 증가로 메우는 격차. 숫자들이 맞물렸습니다. 완벽하진 않아요. 누르가 말했습니다. 손실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치명타는 피했죠. 한 방에 무너지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관세는 무기지만 한국은 그 무기를 정면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비껴서고 돌아가고 다른 길을 찾았어요. 막히면 우회하는 겁니다. 누르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계약은 일자리로 증명됩니다. 말레이시아 공장이 돌아가면 사람들이 일하고 차가 팔리고 돈이 움직여요. 그게 신뢰죠. 저는 악수를 나누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한쪽 막히면 다른 문을 연다. 카페를 나오며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선글라스를 쓰고 거리를 걸었어요. 관세라는 회초리를 맞으면서도 한국은 지렛대를 찾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건 사흘 뒤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시내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휴대폰으로 계약서 초안을 받았어요. 파일을 열자 32페이지가 화면에 떴습니다. 회의는 오후 3시였습니다. 광화문 근처 건물 12층 좁은 회의실이었어요. 테이블은 6명이 앉으면 꽉 찰 크기였고 창문 너머로 빌딩 숲이 보였습니다. 박지환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에단 초안 봤습니까? 봤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출력본을 꺼냈어요. 종이 모서리엔 이미 빨간 펜으로 밑줄이 여러 개 그어져 있었습니다. 박지환이 자기 문서를 펼쳤습니다. 오늘은 3가지만 정리하죠. 지급 조항, 투자처 선정권, 성과 배분 공식. 저는 의자를 당겨 앉으며 펜을 꺼냈어요. 문제는 동사입니다. 동사요? 네. 한다인지 할 수 있다인지. 이 차이가 10년을 가릅니다. 박지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첫 페이지를 넘기며 손가락으로 한 문장을 가리켰어요. 여기부터 봅시다. 제3조 지급 조항. 저는 그 부분을 들여다봤습니다. 문장은 이렇게 돼 있었어요. 갑은 합의된 금액을 을에게 지급한다. 짧고 명확했습니다. 예,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강제 조항이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갑은 반드시 줘야 합니다. 선택권이 없어요. 박지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국 쪽이 원하는 문구입니다. 확실하게 보이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선 위험해요. 왜죠? 조건이 없으니까요. 박지환이 펜으로 문장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성과가 나오든 안 나오든 갑은 줘야 해요. 투자가 실패해도 돈은 나갑니다. 리스크가 전부 갑한테 쏠려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문서에 메모를 남겼어요. 대안은요? 박지환이 다른 버전을 꺼냈습니다. 갑은 합의된 조건이 충족될 경우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그는 할 수 있다에 밑줄을 그었어요. 선택 조항입니다. 조건이 맞으면 주고 아니면 안 줘도 돼요. 저는 두 문장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한다와 할 수 있다. 겨우 3글자 차이였지만 의미는 완전히 달랐어요. 강제와 선택, 확정과 조건부. 하나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고 하나는 여지를 남깁니다. 미국은 받아들일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렵겠죠. 박지환이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양보할 수 없어요. 성과 없이 돈만 나가는 구조는 안 됩니다. 예, 문이 열렸습니다. 캐런 블레이크가 들어왔어요. 그녀는 회색 블라우스에 검은 바지를 입고 있었고 손엔 태블릿이 들려 있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캐런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초안 검토했어요. 몇 가지 조정이 필요해 보이네요. 박지환이 문서를 그녀 쪽으로 밀었습니다. 제3조부터 이야기하죠. 지급 조항입니다. 캐런은 문서를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어요. 할 수 있다로 돼 있네요. 이건 너무 약해요. 확실성이 없어요. 확실성보다 안전성이 중요합니다. 박지환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어요. 조건 없는 지급은 리스크를 한쪽에 몰아요. 캐런이 태블릿을 켰습니다. 시장은 확신을 원해요. 할 수 있다는 약속이 아니에요. 가능성일 뿐이죠.
가능성이 아니라 장치입니다. 박지환이 펜으로 문장을 가리켰어요. 성과가 나오면 줍니다. 확실히요. 하지만 성과가 없는데 주는 건 낭비예요. 저는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봤습니다. 캐런은 확실성을, 박지환은 안전성을 원했어요. 하나는 지금을, 하나는 나중을 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쟁점으로 넘어가죠.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저조 투자처 선정권, 박지환이 페이지를 넘겼어요. 현재 초안은 갑이 단독으로 투자처를 결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도 조정이 필요해요. 캐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죠? 돈을 주는 쪽이 결정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돈을 받는 쪽도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박지환이 다른 문구를 가리켰습니다. 갑과 을이 합의하여 투자처를 선정한다. 이렇게 바뀌어야 해요. 양쪽이 검토하고 양쪽이 동의해야 합니다. 저는 그 문장에 밑줄을 그었어요. 단독 결정과 합의 결정, 또 하나의 선택지였습니다. 권한이 한쪽에 몰리면 빠르지만 나중에 분쟁이 생겨요. 양쪽이 나누면 느리지만 책임도 나뉩니다. 시간이 걸려요? 캐런이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한쪽 손에만 권한이 몰리지 않게 하는 장치가 필요해요. 박지환이 안경을 벗어 닦으며 말했습니다. 10년 계약입니다. 중간에 문제 생기면 법정 가요. 그럼 10년이 아니라 15년 걸립니다. 캐런은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표정을 읽으려 했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제가 말했습니다. 제7조 성과 배분 공식. 박지환이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현재 아는 고정 비율이에요. 이익의 30%를 을에게 줍니다. 간단하죠. 하지만 우리는 변동 공식을 원해요. 변동이요? 캐런이 물었습니다. 네. 목표 달성률에 따라 비율이 바뀌는 겁니다. 박지환이 종이에 숫자를 적었어요. 목표 100% 달성하면 30%, 150% 달성하면 40%, 200% 달성하면 50%. 성과가 좋을수록 더 많이 나눠요. 저는 그 숫자들을 들여다봤습니다. 고정과 변동. 또 하나의 갈림길이었어요. 고정은 예측 가능하지만 동기부여가 약해요. 변동은 복잡하지만 더 열심히 하게 만듭니다.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캐런이 말했습니다. 복잡하지만 공정해요. 박지환이 답했습니다. 누가 얼마를 언제 받느냐. 이 공식이 명확하면 나중에 싸우지 않아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빌딩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죠. 사진은 오늘을 담지만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조항은 내일을 담습니다. 박지환이 고개를 들었어요. 캐런도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두드렸습니다. 동사 하나, 쉼표 하나가 10년을 가릅니다. 지금 귀찮아도 나중을 위해 디테일을 다듬는 게 한국 방식이에요. 박지환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캐런은 웃지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의는 2시간 더 이어졌습니다. 저는 노트에 마지막 한 줄을 남겼어요. 한국은 문구 한 줄을 무기로 쓴다. 말레이시아 세렘반 공장은 예상보다 컸습니다. 저는 하얀 안전모를 쓰고 현장으로 들어갔어요. 오전 10시 햇빛이 철골 지붕 사이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조립 라인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로봇 팔이 차체에 문짝을 끼우고 작업자들이 볼트를 조이고 컨베이어 벨트가 삐걱거리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기름 냄새와 금속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어요. 일주일에 600대 생산합니다. 현장 책임자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기계음이 시끄러웠거든요. 작년엔 400대였어요. 올해 라인을 2개 더 늘렸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립 라인을 따라 걸었습니다. 차들이 하나씩 완성되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철판 덩어리가 들어와서 문짝이 달리고 엔진이 들어가고 바퀴가 끼워지고 결국 완성차가 나갑니다. 부품은 어디서 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대부분 한국이요. 책임자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어요. 엔진, 변속기, 전자부품. 여기서 만드는 건 차체 조립과 도색뿐이에요. 핵심은 다 한국에서 와요. 저는 태블릿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부품 리스트가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부산항 출발, 말레이시아 포트클랑 도착, 젤 리드 타임 2주. 빠르진 않지만 꾸준했습니다. 관세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작년까지 10%였어요. 올해 5%로 낮아졌죠? 책임자가 웃었습니다. 가격표가 확 바뀌었어요. 차 한 대당 30만 원 싸졌습니다. 딜러들이 좋아하죠. 저는 완성 차량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신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흰색, 검은색, 은색. 번호판은 아직 안 달렸지만 보니센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이 차들은 어디로 갑니까? 절반은 말레이시아 내수요. 책임자가 차 한 대를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나머지는 재수출이에요.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아세안 자유무역협정 덕분에 관세 제로예요. 여기서 만들면
동남아 전체가 시장이 되는 겁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메모했어요. 한국에서 부품 출발, 말레이시아에서 조립, 동남아로 재수출. 화살표가 여러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지도가 다시 그려지는군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요? 책임자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혼잣말이었습니다. 오후엔 쿠알라룸푸르 시내 딜러 매장으로 갔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자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전시장엔 신차 4대가 조명을 받으며 서 있었습니다. 딜러 매니저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라힘입니다. 에단 콜드웰입니다. 저는 손을 맞잡으며 말했습니다. 판매는 어떻습니까? 좋아요. 아주 좋아요? 라힘이 전시 차량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작년 대비 30% 늘었어요. 가격이 낮아진 게 컸죠. 관세 인하 덕분에 경쟁력이 생겼습니다. 저는 차량 가격표를 봤어요. 어만 링기스. 한국 돈으로 1,500만 원쯤 됐습니다. 같은 급 일본 차보다 200만 원 쌌어요. 정비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본사에서 교육받았어요. 라힘이 태블릿으로 정비 매뉴얼을 보여줬습니다. 부품도 여기 창고에 있어요. 고장나면 이틀 안에 고칩니다. 빠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가 팔리면 정비망이 생기고 정비망이 생기면 사람이 움직입니다. 부품이 오가고 기술자가 교육받고 돈이 돌아요. 현장은 정직하다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방산 얘기 들었어요? 라힘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방산이요? 네. 말레이시아 국방부가 한국산 장비 도입 검토 중이래요. 차량이랑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메모를 꺼냈습니다. 어떤 장비죠? 잘 모르겠어요. 정확한 건 라힘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공장이 들어오니까 정부 관계가 좋아졌다는 건 확실해요. 민간 투자가 먼저 들어오면 정부 계약이 따라온다는 식이죠.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민수가 길을 내고 방산이 문을 고정시킨다. 라힘은 제 노트를 못 봤지만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어요. 차는 민간 시장을 여는 열쇠였고 방산은 정부 관계를 잠그는 자물쇠였습니다. 저녁엔 호텔로 돌아와 누르파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2번 신호음이 울린 뒤 받았어요. 에단, 현장은 어땠어요? 정직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공장은 돌아가고 차는 팔리고 딜러는 웃고 있었어요. 누르가 웃었습니다. 계약은 일자리로 증명된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방산 협력 얘기를 들었어요. 누르의 목소리가 약간 낮아졌습니다. 아, 그거요? 아직 공식 발표는 아니에요. 하지만 검토 중인 건 맞아요. 한국 방산업체들이 제안서를 냈고 국방부가 평가하고 있죠. 차량 투자와 연결돼 있습니까? 직접적으로는 아니에요. 누르가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연결돼 있죠. 민간 투자가 들어오면 정부 신뢰가 쌓여요. 일자리가 생기고 기술 이전이 되고 양국 관계가 깊어집니다. 그 위에 방산 협력이 얹히는 거예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쿠알라룸푸르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민수는 빠르고 방산은 느립니다. 하지만 둘이 함께 가면 관계가 단단해지는군요. 정확해요. 누르가 말했습니다. 차는 시장을 열고 방산은 관계를 잠가요. 차만 팔면 언제든 철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방산까지 들어오면 10년, 20년 관계가 되는 겁니다. 부품 공급, 유지 보수, 기술 지원. 끊을 수 없는 고리가 생겨요. 저는 노트에 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차는 길, 방산은 성문. 누르와 통화를 끝내고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메일 몇 통이 와 있었어요. 그중 하나는 박지환에게서 온 거였습니다. 에단 말레이시아 공장 증설 확정됐습니다. 내년에 라인 2개 더 늘립니다. 일자리 1,000개 추가 예정. 방산 협력은 내부 검토 중이에요. 세부 사항은 아직 비공개지만 방향은 긍정적입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현장을 봤습니다. 계약이 작동하고 있어요. 화면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어요. 조립 라인, 완성차, 딜러 매장, 가격표, 정비 매뉴얼, 그리고 방산 협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 차는 눈에 보입니다. 공장이 돌아가고 차량이 팔리고 사람들이 일해요. 빠르고 구체적이죠. 방산은 천천히 움직입니다. 제안서, 평가, 협상, 계약. 시간이 걸리지만 한 번 맺어지면 오래 갑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민수로 길을 내고 방산으로 성문을 잠근다. 현장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차가 팔리면 정비망이 생기고 정비망이 생기면 사람이 움직이고 사람이 움직이면 신뢰가 쌓여요. 그 신뢰 위에 방산이 얹히면 관계가 고정됩니다. 잠들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노트를 폈어요.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길은 빠르게 열리고 문은 천천히 잠긴다. 도쿄로 다시 돌아온 날은 비가 내렸습니다. 저는 로퐁이 카페에서 오카다류를 기다렸어요. 창밖으로 우산들이 빠르게 지나갔고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오카다가 들어왔을 때는 오후 4시였습니다. 그는 검은 우산을 접으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어요. 쉬나홉 회색 정장의 금태 안경. 일본 경제안보 보좌역이었죠? 에단 씨, 오래간만입니다. 오카다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카다 씨, 잘 지냈습니까? 저는 손을 내밀었어요. 악수는 짧고 단단했습니다. 웨이터가 와서 주문을 받았어요. 오카다는 에스프레소를, 저는 아메리카노를 시켰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빗소리만 작게 들렸어요. 한국 쪽 협상 들었습니다. 오카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요. 네. 세부 조항을 다듬는 중입니다. 오카다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우리는 이미 끝났습니다. 빠르게 합의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금형으로 갔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오카다의 목소리엔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255억 8년. 명확하고 빠릅니다. 시장은 이런 걸 좋아해요. 저는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열기가 손바닥에 전해졌어요. 속도가 장점이죠. 장점만이 아니에요. 오카다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속도는 신뢰를 만듭니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해요. 빨리 결정하고 크게 발표하고 확실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투자자들이 안정감을 느껴요.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노트를 폈습니다. 펜을 들었지만 당장 쓰진 않았어요. 확실성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리고 단순함도요. 오카다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현금형은 계산이 쉬워요. 1년에 얼마, 8년이면 총 얼마. 누구나 이해할 수 있죠. 복잡한 공식도 없고 조건도 없어요. 깔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에 적었습니다. 속도, 확실성, 단순함. 맞습니다. 오카다가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성과 연동형은 어떻습니까? 계산이 복잡하고 조건이 많고 시간이 걸려요. 10년 뒤에나 결과가 나옵니다. 시장은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아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어요. 사람들이 우산 아래로 몸을 숙이며 걸어갔습니다. 오카다 씨 말씀이 일리 있습니다. 오카다가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동의하시는 겁니까? 부분적으로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속도는 분명히 장점이에요. 빠르게 결정하면 언론 브리핑도 좋고 주가도 오르고 시장 분위기도 좋아집니다. 눈에 보이는 효과가 즉각 나타나죠. 그렇죠. 하지만 속된 대가가 있습니다. 저는 노트의 다른 페이지를 펼쳤어요. 리스크가 한 곳에 몰리기 쉬워요. 빨리 결정하면 검증할 시간이 줄어듭니다. 투자처가 정말 적합한지, 10년 뒤에도 유효할지 따져볼 여유가 없어요. 오카다가 팔짱을 꼈습니다. 리스크는 관리하면 됩니다. 관리하려면 통제권이 필요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현금형은 돈을 주는 쪽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받는 쪽은 선택권이 없어요. 10년짜리 계약인데 한쪽 손에만 권한이 몰려 있죠. 나중에 문제 생기면 누구 책임입니까? 오카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커피를 마셨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성과 연동형은 느립니다. 인정해요. 조건도 복잡하고 계산식도 어렵죠. 하지만 그게 장치예요. 느리다는 건 검증할 시간이 있다는 뜻이고 복잡하다는 건 리스크가 나뉜다는 뜻입니다. 오카다가 고개를 기울였어요. 그래도 시장은 지금 당장을 봅니다. 시장은 오늘을 보지만 계약은 10년을 봐야 해요. 저는 펜으로 노트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빠른 박수와 오래가는 이익, 둘 중 하나를 고르라면 어느 쪽입니까? 오카다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보더니 다시 저를 봤어요. 에단 씨는 한국 방식을 옹호하는 겁니까? 옹호가 아니라 관찰입니다. 저는 노트를 닫았어요. 저는 중재자예요. 양쪽을 다 봐야 하죠. 현금형의 장점도 압니다. 빠르고 크고 눈에 띄어요.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리스크 집중, 통제권 편중, 검증 부족. 성과형의 단점은요? 오카다가 물었습니다. 있죠. 느리고 복잡하고 당장 눈에 안 띄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느림이 검증이고 복잡함이 분산이라면 어떻습니까? 10년 뒤엔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어요. 오카다가 팔짱을 풀었습니다. 에단 씨는 결국 한국 편이군요. 편이 아니라 논리입니다. 저는 웃지 않았어요. 저는 어느 쪽도 무조건 옳다고 하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 다르죠. 단기 효과가 필요하면 현금형이 낫습니다. 장기 안정성이 중요하면 성과형이 나아요. 오카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한국은 장기를 택한 거네요.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커피잔을 비웠어요. 뜨거운 박수보다 차가운 계산을 믿는 나라죠.
오카다가 일어서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좋은 대화였습니다, 에단 씨. 저도 그렇습니다. 악수를 나누며 말했습니다. 반대 의견을 들으니 제 생각이 더 명확해졌어요. 오카다가 나간 뒤 저는 자리에 앉아 노트를 다시 폈습니다. 새로운 페이지에 한 줄을 적었어요. 공정하려면 반대편도 들어야 한다. 그래야 더 설득력 있다. 창밖으론 여전히 비가 내렸습니다. 저는 웨이터를 불러 커피를 한 잔 더 주문했어요. 따뜻한 잔을 양손으로 감싸며 생각했습니다. 현금형의 장점을 부정할 순 없어요. 빠르고 명확하고 시장 반응도 좋습니다. 하지만 10년을 보면 리스크가 한 곳에 몰리고 통제가 한쪽으로 쏠리고 분쟁 가능성이 높아져요. 성과형은 느리고 복잡합니다. 하지만 그 느림이 검증 시간이고 그 복잡함이 안전장치라면 어떻습니까? 10년 뒤엔 오히려 더 튼튼할 수 있죠. 저는 노트 마지막 줄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뜨거운 박수보다 차가운 계산을 믿는다.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우산을 펼치고 밖으로 나갔어요. 빗속을 걸으며 오늘 나눈 대화를 되새겼습니다. 반대편의 논리를 들었고 그 논리에도 일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서 제 결론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속도는 사진입니다. 오늘을 담아요. 검증은 계약서죠. 10년을 담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밤, 저는 호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이 희미하게 빛났고 창밖으론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시계는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적어둔 문장들이 빼곡했어요. 공항 라운지에서 적은 세 글자 속도, 통제, 우회로. 도쿄 회의실에서 본 두 장의 그림. 지급 시간표의 차이. 말레이시아 공장의 조립 라인. 오카다와 나눈 대화. 저는 펜을 들고 새로운 페이지를 폈습니다. 한 줄을 적었어요. 결과는 아직 모른다. 하지만 방향은 보인다. 아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뉴스 알림이었어요. 한미투자협력, 다음 주 최종 합의 임박. 저는 화면을 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또 임박이에요? 지난 2주 동안 세 번째 임박 기사였죠. 노트에 적었습니다.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임박이 나올 것이다. 심리전은 계속된다. 임박이란 단어는 압박입니다. 빨리 결정하라는 신호죠. 시장의 기대를 만들고 협상장에 시계를 올려놓고 시간이 없다고 속삭이는 거예요. 하지만 서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속도보다 정확성을, 박수보다 계약서를 택했죠.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박지환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시간은 오후 11시 30분. 그는 여전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에단 체크리스트 업데이트합니다. 집행권 배분, 아직 합의 안 됨. 성과 연동 공식, 조율 중. 감사 주기, 방위 또는 분기, 논의 중. 법적 구속력 조항, 문구 다듬는 중. 시간 걸리지만 하나씩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제대로 된 계약이 빠른 계약보다 낫습니다. 박지환의 답이 바로 왔어요. 동감입니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서두르지 않습니다. 저는 그의 말투를 떠올렸습니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 조용히 오래 버티는 사람, 협상장을 문장과 숫자의 체스판으로 보는 사람이죠. 노트북으로 스프레드시트를 열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모은 자료들이 정리돼 있었어요. 일본 모델과 한국 안의 비교표, 관세 시나리오별 손익 계산, 동남아 재수출 루트 지도, 유럽 판매 증가 추이. 저는 세 페이지의 체크리스트를 옮겨 적었습니다. 첫째, 집행권. 돈을 누가 쓰느냐. 한쪽 손에만 권한이 몰리면 빠르지만 위험해요. 양쪽이 합의하면 느리지만 분산됩니다. 둘째, 성과 연동. 이익이 나면 어떻게 나누느냐. 고정 비율은 간단하지만 동기부여가 약해요. 변동 공식은 복잡하지만 공정합니다. 셋째, 감사. 얼마나 자주 점검하느냐. 방이면 여유롭지만 리스크가 쌓일 수 있어요. 분기면 촘촘하지만 관리 비용이 늘어납니다. 넷째, 법적 구속력. 문구 하나가 분쟁을 막느냐 키우느냐를 가릅니다. 한다와 할 수 있다. 합의한다와 협의한다. 동사 선택이 10년을 바꿔요. 저는 체크리스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은 이 네 가지를 하나씩 정리하고 있었어요. 느리지만 빠짐없이요.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동남아와 유럽 우회로 지도였어요. 한국에서 출발한 화살표가 말레이시아로 가고 거기서 여러 갈래로 뻗어나갔습니다.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그리고 유럽으로 가는 또 다른 화살표, 체코 공장, 독일 시장, 프랑스 딜러망. 저는 밑줄을 더 굵게 그었습니다. 빨간 펜으로 화살표를 따라 선을 그었어요. 미국이 한쪽 문을 닫으면 다른 문이 열립니다. 관세로 막으면 현지 생산으로 뚫어요. 한 시장이 줄어들면 다른 시장을 늘립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어딘가에선 박지환이 계약서를 다듬고 있을 겁니다. 어딘가에선 공장 라인이 돌아가고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선 딜러가 차를 팔고 정비사가 부품을 갈고 선박이 부품을 싣고 있겠죠. 휴대폰을 들어 캐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속도와 검증 둘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순서가 중요해요. 검증 없는 속도는 리스크고 속도 없는 검증은 기회 상실입니다. 한국은 검증을 먼저 택했어요. 캐런의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워싱턴 시간으론 낮이겠지만 회의 중이겠죠. 저는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지난 장들에서 적어둔 문장들을 천천히 읽었어요. 박수보다 계약을 고른다. 따라쓰기가 아니라 양식 만들기를 택한다. 빨리보다 오래를 산다. 한쪽 막히면 다른 문을 연다. 문구 한 줄을 무기로 쓴다. 민수로 길을 내고 방산으로 성문을 잠근다. 뜨거운 박수보다 차가운 계산을 믿는다. 하나하나가 방향이었습니다.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계약이 언제 최종 체결될지, 어떤 조건으로 마무리될지, 10년 뒤에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방향은 또렷했어요. 속도 대신 표준, 금액 대신 규칙, 막히면 우회. 저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고 천천히 한 문장을 적었어요. 박수는 잦아들지만 계약은 남는다. 잉크가 종이에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박수는 순간입니다. 크고 요란하게 울리지만 금방 사라져요. 계약은 조용합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10년 동안 남아서 작동하죠. 노트를 덮었습니다. 손바닥으로 표지를 쓰다듬었어요. 가죽이 부드러웠습니다. 이 노트 안엔 2주 동안의 관찰이 담겨 있었어요. 숫자들, 대화들, 현장들, 판단들. 일어서서 창가로 갔습니다. 유리창에 이마를 댔어요.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서울은 잠들지 않았어요. 어딘가에선 여전히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룰을 사는 나라다. 오늘이 아니라 10년을 사는 나라. 박수가 아니라 계약서를 사는 나라. 빠른 사진이 아니라 오래가는 영화를 만드는 나라. 결과는 미정입니다. 다음 주에도 임박 기사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 주에도 조율 중이라는 브리핑이 있을 겁니다. 협상은 계속되고 시간은 흐르고 시장은 초조해할 거예요. 하지만 방향은 또렷했습니다. 한국은 서두르지 않을 겁니다. 집행권을 정리하고 성과 공식을 다듬고 감사 체계를 설계하고 법적 문구를 조율할 거예요.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천천히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관세로 문을 닫으면 동남아로 돌아갑니다. 유럽으로 우회해요. 민수로 시장을 열고 방산으로 관계를 고정시킵니다. 한쪽이 막히면 다른 쪽을 뚫어요. 저는 창문에서 물러나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끄고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서울의 불빛만 남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가 지나갔어요. 내일도 협상은 계속될 겁니다. 모레도, 다음 주도, 그 다음 달도 결과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방향은 압니다. 한국은 오늘이 아니라 10년을 삽니다. 룰을 사는 나라입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떠오른 문장이 있었어요. 속도는 사진이고 규칙은 장호다.